있었고, 제가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집에 가서 노트북을 탁 뒤져서 이제 준비해야지 하고 이게 열어보니까 제가 합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회 때 제가 이 강의를 했던 그게 다 날아간 거예요. 자료가 제가 몇 달간 했던 그 자료가 이게 어디 갔지? 보니까 얼마 전에 포맷을 한 거예요. 컴퓨터 바이러스 못 써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USB에 복사해놨겠지? 하고 USB 몇 개를 꺼냈는데 USB는 또 제가 컴퓨터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 지웠네요. 학교에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보니까 학교에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료가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요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큰일 났다. 뭐 교환으로 짜는 것도 다 날아가고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큰일이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 PPT를 만들고 오늘 아침까지 만들고 교환은 없이 지금 그냥 썼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아니고 영상을 하나 먼저 봐야겠는데요. 이게 지금 잘 말을 안 듣네. 그 영상을 하나 먼저 틀어주시죠. 잠시 이스케이프 하시고 밑에 보면 그거를 이제 전체 화면으로 엔터키 치시고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 달입니다. 이게 이제 수성 크기고 여기가 화성입니다. 여기 이제 비너스 금성이고요.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해왕성입니다. 넵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리가 없는 지금 토성입니다. 토성 크기. 그 다음에 여기 목성. 그 다음에 태양입니다. 우리의 태양. 그 다음에 시리우스 별입니다. 점점 커지고 있죠. 태양이 조그매졌습니다. 이제 폴룩스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읽으십시오. 적색 거성 종류인데 여기 저 북극성 쪽에 있는 별이고 우리 하늘에 다 떠 있는 별들입니다. 네. 조용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크구나 이러고 보시면 돼요. 이름은 다 찾아보면 무슨 별인지 뭐 북극성 옆에 있는 별이 다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별 중에 가장 큰 별을 지금 확대를 했고 요게 지구입니다. 지구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 별의 그 반경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비행기를 타고 시속 900km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이 별을 한 바퀴 도는데 1100년이 걸린다니 별을 그냥 한 바퀴 도는데 엄청난 크기죠. 근데 이 별도 이 우주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네.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큰 우주, 거기에서 아주 작은 은하계에서도 한 변두리에 있는 태양계, 그 태양계에서도 아주 작은 지구에서도 또 굉장히 작은 대한민국 지금 창원에 요 자리에 있단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걸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와, 하나님 정말 굉장하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큰 우주를 보면서 이 지구에만 인간이 산다는 게 좀 공간 낭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저 큰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나 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뭐 외계인, UFO 그런 데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참 많이 좀 빠져들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요. 저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주인공이 뭐 돈을 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이 돈 봉투 떨어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우리는 저 사람 어떻게 아니고 저 돈 누가 주스라면 어떻게? 이런 걱정부터 들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생각한다고.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하나님 왜 내리시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는 이 모든 것이 그 공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경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그걸 싹 압축해버리면 어느 순간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강의를 하는 것은 그 창조과학의 그 김영현 교수님이나 김홍석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 강의도 좀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설계론 쪽에 그 서강대 이승엽 교수님 강의도 좀 듣고, 이제 외국 사이트에 들어가고도 좀 강의를 보고 듣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많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일단 오늘 시간이 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가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그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참 유익하다. 어찌 보면 그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증명한다고 해서 하느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이. 지금 모세의 기적으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밑에 지금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옛날 애국 군대들이 타고 지나갔던 그 바퀴들하고 그런 게 다 발견됩니다. 말뼈도 발견되고 사람뼈도 발견이 되고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주변에는 말이 사는 곳이 아닌데 애국 군대의 말들이 거기서 다 수장됐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과학적인 이게 유물로 지금 잠수부들이 캐내고 있고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로 불이 붙었던 그 산 꼭대기 바위들이 새까맣게 다 탄 그런 것들도 있고, 과학적으로 찾으면 증거들은 많이 찾습니다. 특히 있는 아라라산 꼭대기에 빙하 속에 묻혀있는 노아의 방주를 찾았다 해도 사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고 눈으로 본 사람들도 광야길을 가면서 금방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랬거든요. 하물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제 몸으로 겪은 경험들이 있고 어떤 기적 같은 건 있지만 그게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그게 정말 큰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신앙을 약간 떠나서 처음에는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엄청난 지구, 우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에 대한 한 3,500년 정도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이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바로 직역을 하죠. 이게 지금 3,5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은 여기 이제 창조론이고요. 요거는 이제 1859년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진화론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생명과 우주의 기운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창조됐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견해하고, 아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겼고 서서히 진화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기서 진화를 믿는다 그러면 분위기 좀 이상하죠. 다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어느 쪽이 더 과학적으로 옳으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학적으로 옳은 거야, 진화론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시죠. 자, 과학적으로 옳다는 말이 뭔지를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리차드 도킨스라고 요즘에 잘 나가는 진화론자의 대가입니다. 아주 진화론자의 전도사로서 하여튼 강연도 말에 하러 다니고, 이 사람 책도 유명합니다. The God Illusion에서 만들어진 신.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 이제 과학고, 저도 이제 과학을 이제 전공하고 대학원도 과학은 물리를 전공해서, 그래서 제가 과학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을 많이 읽고 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진화론은 굉장히 신봉합니다. 옆에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이 이제 하여튼 성공회 쪽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한번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자, 일반 대중이 딱 들으면 어느 쪽 말이 더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뭔지 그냥 무조건 믿어라, 뭐 이게 좀 우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뭔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얘기가 더 신뢰가 가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더 인자하게 웃고 있고, 이 사람은 막 찡그리고 이러니까 이 리차드 도킨슨 이 진화론자 얘기가 훨씬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이쪽 버스에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진짜 이런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이게 뭐냐면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 하나님 없을 거야.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Enjoy your life. 너의 삶을 즐겨라. 이거 붙이고 광고 도로 댕긴다니까요. 아마 하나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뭐 양심이 찔리고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막 쟁기는 대로 살아라.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약간 부모님한테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찝찝했는데, 이 사람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살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딱 땡기죠. 많이 따라간다고요. 자, 이 과학이 뭐길래, 그래서 이 과학이 뭔지를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아시면, 과학이 상당히 한계가 있고, 왜 진화와 과학 중에서 어느 쪽이 과학적으로 옳으냐라는 논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뭐냐, 이게 바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과학을 누가 합니까? 과학은 인간이 하죠. 제정신이 든 인간이 합니다. 우리 집 개가 과학을 하진 않잖아요. 요즘 우리 개가 논문 쓴다고 바빠, 뭐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이 뭔가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건 이게 인간이 합니다. 그럼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현존하고 있는 물리적인 우주,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물리적인 우주의 어떤 원리, 법칙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요 이해하고 다스리는 요것이 뭐냐면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는 아주 분석적인 방법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그림 보시면 이제 뭐 당장 뭔지 아시겠죠? 사과가 하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과를 보면서 사람이 일단 이제 관찰합니다. 사과가 떨어지네? 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합니까? 사과 떨어지네? 어디 가서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과 모아서 팔면 제법 수익이 나겠다. 이래 생각하시면 경제 쪽으로 가시면 되고, 저거를 보고 저게 왜 떨어지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인과율입니다. 반드시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과율 때문에 이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근데 사실 이 인과율이라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생기게 된 완전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인과율에 따라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론과 법칙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것은 이 이론과 법칙을 일반인들이 잘 구분을 못해요. 자, 이론이라고 하면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대성 이론, 또 다나나성, 뭐 있습니까? 뭐 빅뱅 이론, 진화론, 창조론 이런 이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무슨 법칙? 만율력의 법칙. 예, 또 그게 이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만율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관성의 법칙,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칙들이 생각이 나죠. 이 두 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 이론이라는 것은 뭐뭐일 것이다 라는 이제 추론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설. 뭐뭐일 것이다. 자, 그러면 빅뱅 이론하면 옛날에 이 온 우주는 하나의 점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빵 터졌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가정이에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일 것이다라는 추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라고 하나 완전히 단정하는 그 과학적인 사실인데 이 두 개를 이제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증명되고 항상 재관찰이 되고 재현이 되면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의 법칙하면 이렇게 어떤 물체를 이렇게 놓으면 항상 밑으로 떨어지죠. 어느 날은 안 떨어지고 어느 날은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놓으면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항상 그 실험을 하면 똑같은 게 재현이 됩니다. 재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까지는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법칙하고 이론은 천지차이입니다. 이론은 그 이론이 틀렸을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반증만 나와도 그 이론은 사실 무너집니다.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많은 분들이 혼동해서 이론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이론하고 법칙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차이입니다. 금메달, 은메달. 은메달 100개 따도 어느 나라가 금메달 하나 따면 금메달 하나 딴 게 이기죠. 네, 금메달 하나가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과학의 법칙이.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 하면 이 이론은 지금도 이론이지만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이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빅뱅이라는 건 옛날에 이렇게 터졌을 것이다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험 못해요. 재현시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지금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이론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인 한계인데 뭐든지 가능할 것만 같은 과학이 관찰이나 측정이 가능한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측정 가능하지 않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어디 계세요? 마음이? 저는 아무 마음이 없어요? 네? 마음이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건 대답이 영 엉성해요.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 하면 안 돼요. 마음이 여기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여기 있어요, 마음이? 마음이 무겁다. 무겁다 하면 그 몇 킬로 나가나요?
1kg, 2kg, 1톤, 2톤. 잴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고 잴 수도 없으니까 마음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야. 없는 거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마음이 왜 없습니까? 양심, 영혼, 이런 것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측정하고 재고 실험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봐라. 제일 무시한 소리입니다.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 증명으로 재관찰이 가능한가 하는 건데, 실험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전부 이론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역사나 기적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증명이 안 돼요. 역사는 증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명민이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만들었겠죠. 장군님이 직접 만들지 않았을 거고. 그 장군님이 만든 걸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순신 장군과 그 부하들이 거북선 만든 걸 여러분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네? TV로 봤습니까? 우리 성도들 TV를 너무 싫어해요. TV에 뭐 좋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어. 뭐 안 좋다 그러면 그대로 또 믿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역사의 기록을 믿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누가 그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아니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들을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기록이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저기 중국 넓은 곳 고구려 다 차지하고 이쪽 밑에까지 백제가 차지하고, 이거 보시면 기분 좋죠. 와, 저래 되면 좋겠다.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당히 이쪽 편에서 백제 관련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 위쪽에 고구려 관련 유물이나 비석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강해가지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해가지고 막 이 위쪽으로 중국 이쪽까지 진출 다 해서 현재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역사는 강자가 기록하고 기록한 대로 가르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와 같은 이런 일회적인 사건으로 일어나는 건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기록을 믿을 뿐이에요. 남겨진 증거들 가지고 증거 조작도 가능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기적 같은 것은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믿을 뿐이죠. 이게 이제 과학의 한계가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 이제 조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까? 과학적 사실은 아니죠. 둘 다 진화론이고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 지금 현재 진화되는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과거부터 진화되어 왔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화석 증거, 지질적인 그런 증거들을 들이대는데, 그 증거들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게 짝이 없고 오히려 창조를 더 증거하는 증거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진화론은 이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한 154년 전에 나왔던 종의기원 이후로 154년 동안 진화론은 거의 발전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냥 진화론입니다. 그럼 창조론은 어떠냐?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론도 이론입니다. 증명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창조했다?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못 봤잖아요. 두 개가 사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진화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창조를 믿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저는 당연히 뭘 믿겠습니까? 창조를 믿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옛날에 학창시절에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면 진화냐 창조냐 막 논쟁하다 보면 나중에 니하고 안 놀아 하고 막 삐져가지고 막 그래 되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창조를 믿지만 그러니까 주관적인 관점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구분해가지고 나는 이런 이유로 나는 창조를 믿는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고 너는 이런 이유로 진화를 믿느냐.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말씀 물어가자 이러고 말면 되지. 끝까지 자기 우길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 우긴다고 믿으시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의가 틀어졌는데 둘이서 막 싸웠어요. 치고받고 막 싸웠어요.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B가 죽은 거야. 죽었어요. 그리고 B가 죽은 현장에 피도 떨어져 있고 여기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어요. 경찰이 와서 딱 조사해 보니까 이 피와 머리카락이 A의 것이라는 게 DNA 검사로 탁 나타났어요. 자, 이제 A가 일단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재판합니다. 미국의 그 배심원제도처럼 배심원들이 다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듣고 이런 증거가 있다. 그리고 둘이서 어제 또 심하게 싸웠다고 하는 그런 정황도 있고. 자, 그러면 A가 B를 죽였다. 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A가 B를 죽였다.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손을 못 들겠죠? A가 B를 안 죽였을 것이다. 모르죠. 예. 몰라요. 지금 이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A가 B를 죽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하지만 A를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너 자백해라 이런 증거가 있다 하는데 A는 아니면 내가 싸운 거는 맞는데 이게 피나 머리카락 막 어째 싸우다 보니 떨어진 건 맞는데 저는 절대 안 죽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화해하고 잘 헤어졌습니다. 하는 그 말이 거짓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3의 C가 딱 와가지고 B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원한관계는 하필 그때 와가지고 죽이고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A가 B를 죽였다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단지 그럼 어떡하냐? 증거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적은데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믿음이 많이 필요하죠. 증거가 적은데 그걸 사실로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많이 필요하고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A가 B를 죽였다는 이제 그 사실을 믿기가 믿음은 조금 적어도 받아들일 수 있죠. 맞습니까?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봐야죠. 지금부터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를 보시면서 증거를 통한 이제 믿음을 갖는데 최선을 이제 다해봐야 되겠습니다. 지층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 보시면 머리 아프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옛날에 배웠던 거라서 원생대, 시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래가지고 여기 백악기, 쥐라기 공원은 영화 한 봤으니까 기억나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죠. 석탄기도 있고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옛날에 연대 다 배우고 있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 뻥입니다. 아주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것이 결국은 이 지층입니다. 요거는 저기 그랜드 캐년에 갔으면 한반도 크기 몇 배가 되는 큰 이제 공원이 있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퇴적층이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게 쌓이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노?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동일 과정설이라고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다. 현재 퇴적되는 속도를 보면
뭐 1년에 한 이 정도 퇴적되니까 이 정도 쌓이려고 하면 한 몇만 년 걸린다. 그럴 듯 하잖아요. 예, 현재 퇴적되는 속도를 가지고 이제 과거를 추정해서 연대를 해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수십만 년에서 수억 년 쌓였다. 그리고 이 제일 밑에 지층이 오래됐고 제일 위에 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다. 여기 콜로라도 강이 찔찔찔 흐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다.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일 과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격변설이라고 이게 생물학에도 있긴 있는데, 대격변설은 과거에 뭐 노아의 홍수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구에 큰 변혁이 있을 것이다. 어떤 큰 변혁에 의해서 이런 층들이 생겼다라는 이제, 저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게 생겼다고 봅니다. 노아의 홍수는 거의 1년 동안 전 지구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8식구가 그 방주에 타고 있는 동물들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다 물에 다 잠겨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지구의 그 운동에 의해서 그 전체 물의 운동에 의해서 밑에 엄청난 그 탕류들이 막 이게 뭐라고 합니까? 구중물이 아니고 그건 뭐고 그 흙탕물, 엄청난 뻑뻑한 흙탕물들이 쫙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실리면서 퇴적이 되는 거예요. 쫙쫙 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퇴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요거를 하나 이제 그 현대에 와서 증명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이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 광주 사태 터질 때입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5.18 맞아요? 광주 사태 터질 때라서 우리나라는 정신이 없어요. 광주 사태 그거 본다고 정신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화산 터지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났고 이 세인트 헬렌 화산의 요 윗부분이 한 400m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날아가고 이제 다시 눈이 덮이고 뭐 된 그런 상태인데, 이 고도가, 이런 고도로 한 400m 정도 낮아졌습니까? 이렇게 이제 분화구 깊이도 125m 깊이로 파이고요. 이때 그 화산 폭발하면서 흘러내렸던 그 화산 쇠설물들이 쫙 흘러내리면서 수평으로 막 착착착 이렇게 지층이 쌓였습니다. 요게 지금 5월 18일 날, 당일날 쌓인 위치고, 여기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쯤 후에 요 B 위치까지 이렇게 퇴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982년, 2년 후에 요 위치까지 다 이렇게 지금 퇴적층이 형성이 됐습니다. 요 사람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이 정도 퇴적이 되려면, 와, 수백만 년 이래 됩니다. 이게 불과 1, 2년 사이에, 그리고 한 달 정도 사이에 이 정도 쌓입니다. 충분히 퇴적됩니다. 그랜드 캐년이나 이 전 지구에 있는 엄청난 그 퇴적층들, 지구가 오래돼가지고 퇴적된 게 아니고요. 노아 홍수 때문에 대격변이 일어나서 퇴적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기 나름이죠. 아무도 안 봤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지구의 나이를 지질학적으로는 한 46억 년 정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연대로 따지면 연대기 가지고도 얘기를 한 시간 좀 할 수 있는데 연대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한 6,000년쯤 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젊습니다, 지구가. 지구가 젊은데, 그런데 46억 년, 이게 쌓인 걸 가지고 전부 이제 역으로 계산해보면 한 46억 년을 계산하거든요. 왜 젊은 지구가 이렇게 넓어 보일까요? 사람도 고생을 많이 하면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이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는 어른들 보면 나이가 40인데도 뭐 완전 영감처럼 보여요. 저도 이게 머리만 안 빠지면 지금도 한 30대까지는 좀 심하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왜 뽑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래 하면 좀 훨씬 낫습니다. 모자 딱 쓰고 하면. 예. 이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저도 동일 과정설이 아니고 격변이 일어났어요. 40대 이후부터 갑자기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 속도를 가지고 그냥 동일 과정설로 옛날로 딱 돌아가면요, 옛날에 머리가 완전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크신 어르신들 지금 키 큽니까?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키가 커봐야 0. 몇 미리 클까 말까 하죠. 우리 예찬이 얼마나 빨리 큽니까? 이게 동일하게 안 크거든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확 클 때가 있고 느려질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쌓여있는, 현재 지금 퇴직하면 1년에 이 정도 쌓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하게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무식한 거예요. 너무 억지를 부리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기록인데, 이 화석이 뭐냐면, 변할 화자 돌석자리가 돌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식물이 돌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변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동식물이 화석으로 딱 돼 있으면, 옛날에 이런 놈이 살았네. 알 수 있잖아요. 돌에 딱 기록돼 있으니까.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더 텍스트 과학 페이지 186제 보면 화석이야말로 생물의 진화의 가장 기초적이고, 지금 비스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화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놨는데 아주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뭐가 직접적인 증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백악기 정도 6천만 년 전에 고사리류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 산에 있는 고사리입니다. 뭐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진화된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화석을 전부 연구해보면 옛날 모습, 지금 모습 똑같아요. 5억 년 전 불가사리입니다. 요거 돌로 변해진 5억 년 전 불가사리입니다. 지금 불가사리입니다. 살이 좀 쪘나? 뭐가 변했습니까? 똑같이. 진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김봉석 교수님이 저기 제주 화석박물관에 가가지고 그 큐레이터가 막 자랑을 하더랍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중생대 백악기 1억 4천만 년 전에 그 꼬막 화석이라고 한번 자랑하더랍니다. 김홍수 교수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꼬막 한 개 얻어왔어요. 똑같네요. 그 큐레이터 똑같다고. 그럼 진화가 하나도 안 됐네요. 그때부터 말씀을 못 하신 거야. 그 큐레이터가 박물관 그분이 똑같아요. 지금 저기 어느 사이트 가면 이 꼬막 화석 3개 10,000원에 팝니다. 수두룩한데 흔해 빠졌습니다. 그 돌로 된 거 먹지도 못하고 그런 거 사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이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게 2002년 이게 6월입니까? 21일 날 실린 내용인데, 그 투국애라고 하는 건데요. 이 투국애, 여기 투국애 화석이고, 이게 현재 살아있는 투국애입니다. 안에 골격이나 뭐 구조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대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게 다 안 나와서 밑에 부분을 잘라서 조금 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억 년 정도 살았는데, 여기가 지금 공룡이 나오기 2억 년 전에 이제 살았는데, 변화된 게 없다. 지금 글자 잘 안 보이는데 변화된 게 없다. 진화가 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요게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지금 투국애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투국애가 이제 이 생물학자들한테 미스테리를 남겼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이건 연도를 100만 년, 9천만 년입니까? 9천만 년 전에 진드기가 이제 호박 속에 들어있는 진드기, 뭐 공룡의 피를 빨았을 것 같은 진드기인데, 현대 진드기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앙일보 기사로 2009년 3월 24일 날 난 건데, 1억 년 전 문어 화석, 현재 모습과 너무 비슷. 과학자들 깜짝. 왜 놀랍니까? 그 문어가 그 문어지. 진화된 거 없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뭐, 왜 놀래요? 자, 요거는 무슨 화석입니까? 물고기인데 어떤 모습이죠, 이게 지금? 작은 물고기를 탁 잡아먹다가 화석이 된 아주 신기한, 그죠? 이게 아주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죠. 밥이나 다 먹고 죽지.
예? 먹다가 죽었잖아요, 먹다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지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앞에 있는 작은 물고기 보고 야 맛있겠다고 딱 먹었는데 왜 죽느냐면요, 뒤에서 흙이 몰려오는 거예요. 진흙 그 흙탕물이 노황수에 의해서 흙탕물이 확 밀려오면서 바로 덮인 겁니다. 화석이 왜 만들어지냐면 보통 물고기 죽으면 화석 안 됩니다. 딱 죽으면 다른 물고기들이 와서 뜯어먹고 미생물이 붙어서 분해시켜서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화석 안 됩니다. 웬만한 방법으로 화석이 안 돼요. 동물들 다 죽어보세요. 다 불패되고 썩어 없어지죠. 화석이 되는 것은 특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돼요. 갑자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팍 덮어서 숨 못 쉬고 산소 공급 안 되고 갑자기 죽어야 돼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가서 돌처럼 굳어버려야 화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도 이제 미스터리죠. 근데 노화 홍수로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먹고 있는데 뒤에서 흙 덮치구나. 이러면 되거든요. 1억 7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새우인데 지금 새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새우에 이런 아주 잔털, 가지 이런 것들이 아주 정교하게 남아있죠. 얘가 죽어서 바다에 떠 있었으면 벌써 이런 것들 다 주변에서 분해되고 뜯어먹고 난리죠. 요대로 덮인 겁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옆에 이건 지층입니다. 지층이고 요거는 나무가 화석이 된 겁니다. 요거를 진화론자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지층 화석이라고 이 나무가 여러 지층, 그러니까 요 지층과 요 지층 사이가 수천만 년씩 지나는 그런 지층인데 그 사이를 뚫고 나무가 자라고 있거든요. 나무가 화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못하죠? 무슨 나무가 공기도 없는 햇빛도 없는 데서 이렇게 자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런 진흙벌에 퇴적되고 있는데 나무가 하나 꽂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나무도 다 쓰러졌잖아요. 노홍수에서. 홍수로 전 지구를 휩쓸 때 엄청난 양의 나무들이 묻혔습니다. 그것들이 다 석유가 되고 석탄이 됩니다. 석유, 석탄의 근거를 그렇게 아니면 못 찾습니다. 그럴 때 이게 묻혔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진화론자들 이걸 가지고 그렇게는 절대 해석을 안 합니다. 그래 해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계나 교육계나 하여튼 그렇게 해석했다가는 과학자로서 완전 사이비 과학자로 몰리고 연구비 끊기고 또는 뭐 이렇게 퇴출당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진화 계통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다윈가 그러니까 진화를 설명하면 처음에 무슨 원핵생물 아메바 같은 데서부터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뭐 이게 실러캔스고 뭐 이렇게 삼엽충이고 뭐 이렇게 해서 양서류에서 그 다음에 뭐 공룡이 나오고 뭐 말이 되고 뭐 해서 제일 위에 이제 이렇게 고등한 사람까지 이렇게 점점 복잡하고 이렇게 이제 진화돼서 점점 분화되어가는 가지가 이렇게 분화돼가는 보시면 그림도 참 잘 그렸고 그럴듯하죠. 이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그대로 믿습니다. 교과서에서 진화를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설마 교과서가 틀렸을까?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도 옛날 교과서 배울 때 그거 틀렸다고 생각해 봤겠습니까? 지금 시험 공부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거든요. 이게 이제 다윈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의 문이 나누어지는, 기원이 나누어지는 그 분화가 처음에 아주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하다가 이제 점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종이 분화되면서 이렇게 분화돼서 이렇게 많은 이제 생물이 나온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예상되는 건데 실제로 화석을 캐서 보면 실제 화석 기록은 요래 나옵니다. 성캄브리아기 말고 캄브리아기 이 고생대 가장 아래층 지층에서요 화석들이요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지층을 이게 해서 화석을 캐보면 전지구적으로 화석을 발굴하는데 화석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화석이 몽땅 다 나옵니다. 온 동식물들 다 나옵니다. 이거를
캄브리아 대폭발이라고 합니다. 캄브리아 대폭발. 이제 생물책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윈의 예상대로라면 그 종이나 그 동물문이 이렇게 이제 서서히 진화해서 종도 개수도 많아지는데, 오히려 실제로 이게 이제 화석이고요. 그게 이제 증거인데, 화석 증거를 보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나왔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멸종해 가는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멸종하는 종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로 가지고 설명하면 이건 바로 깔끔하게 해석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는 새가 날아라. 새 날랐어요. 뭐 식물이 날아, 동물이 날아, 각기 동물들 각기 종류대로 순식간에 다 나온 거예요. 순식간에 다 나온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폭발적으로 나오죠. 그게 한순간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으면 그 지층에서 화석들이 막 왕창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 다윈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다윈도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타임저지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volution's Big Bang, 진화의 빅뱅이다. 진화의 대폭발이다. 어느 한순간에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의심도 안 하고. 뭐 진화라는 게 서서히 된다고 설명해놓고, 여기 어느 날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진화가 다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1995년도에 타임즈에 났던 표지입니다. 이 다윈, 이 사람이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서 이제 진화론을 처음 이렇게 구상할 때, 여기 핀치새를 보니까 그 여러 섬에서 핀치새 뿌리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같은 핀치새인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해보니까 그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저게 조금씩 좀 변했다는 거야. 그걸 보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환경에 적응해서 자연 선택적으로 그 환경에 잘 맞는 놈만 살아남고,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진화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진화를 쓰면 이제 같은 종 내에서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수평적인 이런 작은 변이를 소진화랍니다. 이 소진화는 현재도 일어납니다.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소진화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게 막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독감 종류가 자꾸 바뀌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게 막 변형이 생기는 거, 같은 종 내에서 생기는 거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는데, 대진화가 뭐냐면 소진화가 오래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종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막 열심히 좀 공부하고 일하다 뭐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오랜 세월 지나면. 그런데 지금까지 이 대진화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어요. 10개 이내 정도의 증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바뀌는 건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거로 끝인데, 종과 종 사이에는 그 변형이 안 생기고요. 이 다윈이 마지막에 자기 그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 한 6챕터 6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썼는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수많은 연속적이고 작은 변형을 통해서 생길 수 없는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그래도 이 사람 참 정직했어요. 자기가 지금은 대진화의 증거를 발견 못했지만 내 후세 과학자들이 발견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막 연구를 했는데 만약에 아무리 이런 작은 변형들이 오랜 시간 돼도 도저히 생길 수 없는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지면 내 이론은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진화론자들은 절대 이거 언급 안 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과학으로서 밝혀지고 있는 동식물의 그 신비를 보면요. 이게 지금 인간이 만든 그 최소형 모터, 여기 머리카락 굵기고, 여기 이제 초소형 이제 모터고요. 요거는 이제 나노 크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작은 인간이 만든 나노 모터라고 조잡하죠. 그냥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실 돌아가는 게, 이게 과학 잡지에 엄청 유명한 논문으로 실립니다. 이거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하등 생물인 박테리아의
편모 구조인데요. 이 편모가 돌아가는데 엄청난 빠르기로 여기 돌아갑니다. 여기 크기가 50나노미터 정도 크기 박테리아인데 이 구조가요, 공학자들이 보면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이렇게 초정밀 최첨단 모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지? 이게 돌아가는 속도도 분당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분당 1만 번 정도 회전합니다. 1만 번. 자동차 엔진이 2000에서 3000 도는데 분당. 이게 분당 1만 번 돕니다. 이 정도 연한 섬유 조직이 1만 번 돈다고 하면요, 다 뭉그러집니다. 점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이나 여러 가지 재료공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뭉그러져야 되는데 이 분자 구조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 뭉개지고 잘 돕니다. 이게 인간이 못하고 만들어놓고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아주 작은 이 박테리아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교한 초정밀 나노모터를 만들어 넣어놨어요. 자기들이 이거 보고 감탄하는데 이거 보고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에? 이게 이제 게코도마뱀이라는 것인데, 이 게코도마뱀은 이제 크기가 좀 손바닥만 한 놈도 있고 조금 더 큰 놈도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동물들 중에서 수직으로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손바닥에 무슨 접착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고리로 칵 찝는 것도 아닌데 탁탁탁 짚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딱 계산을 하면 요 손바닥 면적 4개 곱해가지고 이 얘 몸무게랑 계산해보면 이 접착되는 힘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붙어서 올라가나? 근데 요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조사를, 요 손바닥을 좀 더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 흉내도 못 냅니다. 이거 제대로 못 만듭니다. 요런 사이즈로. 근데 요게 이제 탁 붙는데 엄청 강하게 붙었다가 뗄 때는 요렇게 하면 탁 떨어지고 탁 붙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요런 걸 이제 보고 비슷하게 이제 만든 게 요 스탠포드 대학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만들어서 신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만든 걸 신기하다고 보고 있지,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건지에 대해서는 감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줄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 폭격수 딱정벌레라고, 이 딱정벌레는요, 대프로소입니다. 천적이 나타나면 자기 공무니에서 여기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2개의 챔버가 있는데, 여기서 두 화학물질이 딱 섞이면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면서 빵 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 손을 갖다 대면 화상을 입어요. 이게 빵 쏘면 옆에 나타났던 다른 이제 얘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다른 곤충이 순간적으로 화끈하면서 놀라면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얘는 이제 날개 펴서 그때 날아가거든요. 이 화학물질하고 이 화학물질이 섞이고 이 관략근 조절해서, 관략근 아시죠? 발사하는 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잘못 맞으면 지가 죽어요. 지가 터져요. 이거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섞어서 실험해보고 이 약품 섞어보고 지가 한번 쏘아보고 그러다 다 죽죠. 지가 막 반복해서 실험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윈이 말했던 그 아무리 진화가 되어도 생길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구조가 발견된다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팡 쏘고 나서 연기 나는 거 보세요. 연기. 폭격수라니까요. 이거는 이제 그 퍼시픽 골든 플러브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태평양 이 검은 가슴 물대새라는 이제 철새입니다. 이 철새가 하와이하고 여기 알라스카하고를 왔다 갔다 하는 철새입니다. 시베리아에 알라스카에 살다가 되게 추워지면 이제 이 하와이로 잠시 왔다가 또 가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얘가 알만 여기에 놓고 떠납니다. 그러면 이 알이 부화해서 커가지고 음식을 막 먹고 자라거든요. 자라서 이제 자기 몸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날아오는데 이게 수천 킬로거든요. 우리나라가 요만합니다, 지금. 이 수천 킬로 오는데 얘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갑니다. 막 바람이 불어서 날려도 하와이 찾아갑니다. 내비게이션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찾아갈까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도 공부한 적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갑니다. 신기하게. 그리고 날아가면서 3박 4일 거의 한 88시간을 날아가는데 자기 몸무게의 절반의 에너지를 태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몸무게가 100이었던 사람이 이까지 오는 동안에 몸무게 50으로 주는 거야. 한 5일 만에 몸무게 50으로 줄여요. 절반 줄여요. 완전 다이어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쉴 데가 없거든요. 전 바다니까.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지금 진화가 되면서 얘들이 뭐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고, 날아가다가 떨어져 죽고, 그렇게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프로그램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르시모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그 국립공원 산에 새겨져 있는 건데요. 왼쪽부터 여기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링컨. 이걸 보시면서, 제가요, 이 바위가 호랭 풍파에 정말 수만 년, 수억 년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막 번개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우연히 저렇게 생겼어요. 안 믿으시네. 안 믿으시네. 우연히 생겼다니까요. 우연히 저절로 저런 게 생겼다니까요. 왜 안 믿으세요? 수억 년 걸려서 저래 됐다니까요. 안 믿어지십니까? 수억 년 걸렸는데 이거 왜 못 믿습니까? 가끔 우리가 보면 저 바위는 용 닮았네, 용두암. 저 바위는 소 닮았네, 뭐 우두암 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바위가 뭐 사람의 형태나 동물의 형태를 닮을 수는 있죠. 우연히 아주 정확하게 닮지는 않아도 비슷하게는 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했고, 그리고 딱 보면 누구다, 이 사람은 워싱턴이네, 제퍼슨이네, 루즈벨트네, 링컨이네, 알아본단 말이죠. 알아본다는 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저절로 생긴 게 아니고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누가 만들었다는 걸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무도 만든 사람 못 봤죠. 기록만 남아있어요. 누군가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걸 보더라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볼 수 있냐면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사람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보. 우연히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뭔지 잘 모르세요. 우리 몸의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는 DNA라고 하는 겁니다. DNA. 이 DNA가 설계도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그 조금 눈에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세포 하나가 계속 세포 분열하면서 분화되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어떻게 거기서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내장이 만들어지고 두뇌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하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은 이 안에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DNA 속에. 물질은 진화할 수 있어도 정보는 절대 진화할 수 없어요. 이 DNA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이 되어라. DNA 구조 안에 그걸 다 설계해놨다니까요. 엄청 복잡하게 설계해놨다니까요. 이 안에 DNA 구조에서 이런 분자 구조 한두 개만 바뀌어도 머리 2개 달린 게 나오고 완전 이게 돌연변이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내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낳아봤잖아요. 낳아보니까 예쁜 애가 나왔잖아요. 내가 낳았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창조물이 있고요. 최초에 직접 창조물이 있고 그 직접 창조물에서 나오는 그 다음 새끼가 또 나와서 이렇게 후손이 나오고 그게 이제 간접 창조물이죠. 우리는 지금 다 간접 창조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 DNA 속에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소리를 해도 진화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진화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마치 원숭이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원숭이가 막 두드려요. 나는 원숭이다. 막 무작위로 치다가 나는 원숭이다라는 말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한 수만 년 걸리가 친다 합시다. 우연히 진짜 집안에 소적개고 이러다 보면 나는 원숭이다 친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애가 막 쳐가지고 뭡니까? 뭘 하나 예를 들고요.
이런 주보를 하나 만들어낸다 할까요? 이게 주보 맞습니까? 책을 하나, 셰익스피어의 어떤 명작을 하나 만들어낼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시죠.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뭘 하나 삐끗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순서대로 놓여진다는 것은요, 이거는 수학자도 증명하는데 확률 제로입니다. 불가능합니다. DNA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는 우연히 아무리 수십억 년을 갖다 붙여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드신 분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이 보신 거죠?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찍은 겁니다. 찍어가지고 바로 올렸는데, 지난주에 봤던 이 알이고 이제 비둘기인데, 제가 이걸 왜 올리냐면, 우리 어릴 때 알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이런 거 했잖아요. 알이 있어야 닭이 나오지, 닭이 있어야 알을 낳지. 이렇게 돌다 보면 끝없이 돌아요. 아,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지? 이래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 있었습니까? 네, 닭이 먼저입니다. 제일 처음에 완성품이 먼저입니다. 아담은요,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바로 아담, 바로 어른으로 나온 거야. 한 30살 정도 어른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이 없어요. 배꼽도 없어요, 걔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바로 완벽하게 바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게 바로 완벽하게 완성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바로 어른으로. 바로 대화도 되고. 공부 안 했어요. 의학 공부 안 해도 바로 말이 다 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믿으면요, 시작이 얘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얘가 알을 낳고 요게 지알이라는 거 알고 요거 어느 정도 풀면 새끼 나온다는 거 알고 와서 품거든요. 지금 쟤도 아직 앉아있는데 쟤도 지금 강의 잘 듣고 있네요. 이쪽을 보면서. 쟤가 뭘 압니까? 세대가리인데. 세대가리란 말이 있잖아요. 쟤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삽니다. 쟤는. 저렇게 하도록 지금 본능적으로 그냥 그래 하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누가 짜느냐? 하나님이 다 짜놨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하나님이 네가 산비둘기가 뭐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뭐 이런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유를 아느냐, 욥한테 하나님이 쫙 설명하니까 욥이 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 보고도 사실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논쟁의 끝은 이 진화론자하고 창조론자가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진화론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래.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 같기도 하다 그래.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래 딱 나오면 이제 창조론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 못 하잖아요. 그러면 논쟁이 끝나죠. 그래서 지금 그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이제 과학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빼고 물질과 에너지만 있는 자연주의적 관점으로 하는 것만 과학으로 인정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점인데요. 여기에 이 논쟁에 대해서 미국의 이 법학 교수 한 분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증명 불가능한 전제 자체가 이미 종교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화론자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론자만 문제가 아니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전제하고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야, 만약에 하나님 있으면 어쩔래?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갖고 처음에 그렇게 다 만드셨다면 어쩔래?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해놓고 출발했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가짜 아니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증명해봐라. 증명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증명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대전제를 두고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종교라는 거죠. 하나의. 자기는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없을 거야 라는 이미 자기가 증명도 안 되는 그걸 이미 전제로 두고 출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종교다. 이 진화론자, 창조론자만 종교가 아니고 너희도 이미 하나님 없다고 믿는 것도 종교다. 라고 아주 시원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도 종교고 없다고 믿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땅과 그 화석, 중요한 건 돌에 새기잖아요. 그 돌에다가 다 이렇게 증거들 새겨놨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의 그 기적과 과학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여기 이제 김명현 교수님이 내놓은 그림인데 저도 이게 참 재밌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원 아시죠? 차원. 1차원, 직선. 2차원, 직선을 이동한 평면 2차원. 평면 이동하면 3차원. 우리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1차원만 알고 살아가는 개미가 있습니다. 1차원만 하는. 이 개미가 이렇게 살아가고, 바퀴벌레는 2차원 평면을 막 돌아다니는 놈인데, 이 개미가 이제 무실론 개미예요. 무실론 개미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A 지점에서 이 바퀴벌레가 쑥 지나가는 걸 봤어요. 뭐지? 자기 생애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당황했어요. 내가 어제 술 무슨 걸 이거 내가 헛게 보이나 이러고 이제 잘못 봤는가 이러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살아갔는데 여기서 사라졌던 이 바퀴벌레가 다시 삥 돌아서 B 지점에서 또 나타났어요. 이게 뭐야? 이번에는 개미가 이제 진지해졌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야,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사람 그때부터 방탕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원만 살고 있던 얘한테는 이 2차원을 왔다 갔다 하는 얘가 신적인 존재를 보인 거예요. 마찬가지 일이죠. 이 바퀴벌레는 평면만 이렇게 기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메뚜기가 펑펑 뛰어다닌다 합시다. 메뚜기가 여기서 나타났다. 똑같이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뭐 헛걸봤겠지 그랬는데 두 번째 다시 툭 나타나니까 또 놀란 거야. 그리고 이 바퀴벌레 역시 재림신앙을 가지는 거야. 언젠간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주 경건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원을 넘어서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 구약시대에도 사실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겁이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었잖아요. 문 다 닫고 문 꼭 닫고 숨었는데 갑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짠 하고 나타났어요.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면 가능하죠. 그분이 지금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 하나도 안 들고 다시 우리 앞에 탁 나타나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 위에 존재하시는 초월에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이래 설명하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믿으시지만, 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갖고 난처할 때 예수님이 물통에 물 채워라. 물 탁 채우고 떠서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와, 굉장하죠? 물이 포도주가 됐죠. 이게 이제 그냥은 그런갑다 하겠지만요. 과학을 한 사람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물은 H2O입니다. H2O, 수소 2개, 산소 1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자식이. 근데 포도주는 알코올은 성분이 C2H5OH 방언하고 있죠, 지금. 이게 없던 탄소 생겼죠. 개수도 안 맞죠. 이거는요, 화학 반응 법칙에 위배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론하고 법칙을 얘기했는데, 이론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법칙이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법칙이 틀릴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보통 대중들은 아멘 하고 믿지만, 과학을 좀 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어떻게 이 법칙이 깨지냐?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믿겠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다니.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병이 여의 기적. 이건 뭔지 아시죠? 한 5천 명 정도 애들하고 여자 포함한 그 2만 명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줘라. 쭉 나눠주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먹은 거예요. 그걸 다 먹고도 또 남았어. 12강줄이 남았어요. 이거 완전 뻥튀기죠. 무슨 법칙이 입에 됩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입에 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 말도 안 돼요.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학교 가서 과학을 좀 배우는 학생, 좀 똑똑한 학생들은 못 믿는 거예요. 뻥이네. 재밌긴 한데 믿지는 못하겠다. 이래 되는 거죠. 질량 보존 법칙이 입에 됩니다. 더 심하네 이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대. 중력의 법칙, 불력의 법칙이 입에 됩니다. 무리를 사람이 어떻게 걷습니까? 못 걷죠. 이건 이론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칙을 지금 여기 나온 거에서 법칙 3개를 다 깨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사실 의심해야 돼요. 이 이상한 사람인데. 뭘 의심해야 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 뻥이 좀 심했다. 너무 뻥이 심했다. 야, 이래서 너무 후세 사람들이 너무 뻥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누가 믿겠노? 야, 이거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했더라도 우리가 잠깐 뭐 헷가닥이가 잘못 본 것 같다. 조금 믿을만하게 쓰자.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고쳐 쓸 수도 있는데 너무 뻔뻔하게 이렇게 써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칙을 깨신 분이라면 법칙을 만드신 분이 아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만물의 법칙을 깰 수 있는 분이라면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다. 이분이 분명히 사람인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왜? 예수님 물리를 뭐 이렇게 가는데 빠져가고 왜 살리도 베드로 뭐 이랬다면 좀 쪽팔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오병이어 가지고 한번 급하게 야 빨리빨리 보내가 어디 가서 뭐 음식 좀 사먹게 해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일 처리하신다면 아이고 우리랑 똑같네. 포도주 물이 이제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물로 포도주 못 만들고 뭐 어디가 돈 좀 이렇게 각출해갖고 사가오고 뭐 거기에 예수님이 총무대가 앞장서서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나 우리나 뭐 똑같잖아요. 믿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칙들을 전부 깼다는 얘기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건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법칙을 만드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최종적으로 깨뜨린 법칙이 뭡니까? 사망의 법칙입니다. 안 죽는 인간이 없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거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어떻게 주무시고 제자들은 막 자기들 있는 힘을 다해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죽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깨어나셔가지고 진짜 큰일 났네 이러신 게 아니고 왜 그래 믿음이 없냐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바람 보고 야 그만해 적당히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때 제자들이 너무 왜 두려우냐 이제 풍랑과 바다가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이 사람 말을 듣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Who is this man?
이 사람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어떤 인간이요 지 잘났다고 야 내가 길이다 뭐 좀 이상한 사람 있었죠. 누구 기억이 잘 뭐 축지법 쓰고 하던 그런 생각 좀 안 드세요? 응?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허경영입니까? 허경영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믿습니까? 못 믿잖아요. 너무 헛뭉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듣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십자가에 아주 힘없이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제자들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부 다 숭배했거든요. 그 제자들이 도대체 뭘 본 걸까요? 뭘 발견한 걸까요?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분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너무 후한되게 들립니까?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피조물 세계에 오셨어요. 창조주가 인간 세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기질초풍할 일입니다. 사실 정말 당황하고 놀라야 될 일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죽임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저 사람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허경영 같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약간 이렇게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진정 그분이 창조주다 하시든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정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전폭적인 삶을, 우리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시험이 우리 삶 속에 올 때에 그러한 것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